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숲에서 희망을 찾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창업지원실 울산남구 그루매니저 엄유미입니다. 오늘 저는 산림 분야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이제 산림 일자리 발전소의 이제 운영 사업 내용들 그리고 울산 남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년 그루 경영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 체계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 그리고 본청, 지방청 등의 유관 기관들과 17개 특관역시도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산림 일자리 발전소라고 하는 별도의 부서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등과 연계해서 중간 지원 기능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지금 산림일자리 발전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발전소의 내용을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림일자리 주요 성장 지표를 보면 산림치유업이나 숲해설, 유아숲 지도사 등과 같은 좀 산림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과 또 아픈 나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무 의사들이 활동하는 또 나무병원 그리고 산림기술 용역업이나 산림사업법인 등이 있는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산림 분야의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주민공동체 창업 육성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산림 일자리 분야에서도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과 또 주민 공동체의 창업을 좀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별 산림 일자리 추진 계획인데 경제 임업이나 환경 임업, 사회 임업, 산림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별로 임업 일자리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하단에 보시면 청년 참여 실적을 따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산림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서 청년들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유도하고 좀 이거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 상하 공공기관을 보시면요. 한국임업진흥원과 복지진흥원, 등산지원센터, 수목원, 정원관리원 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주요하게 소개해드릴 그룹 매니저와 경영체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조직도예요. 이제 진흥원장을 중심으로 6개의 본부와 2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산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끝에 산촌 창업지원실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사실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별도의 부서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좀 일몰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산촌 창업지원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이제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이 산촌 창업 지원실 내에 발전소 운영 사업으로 규모도 좀 축소가 되고 변화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산림 분야 일자리 추진 체계를 설명드리면서 사회적 영역이나 또 공동체 창업, 또 청년 참여를 되게 유도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산림청은 나아가고 있는데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그런 이제 산림청의 방향성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로 좀 일몰 사업이 되면서 2025년부터는 조금 축소된 형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2018년 4월 달에 처음 출범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발전소는 처음에 이제 초기에 조직이 될 때 지역의 인재를 찾고 또 재능과 전문성을 키워내서 지역에서 산림 일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이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 지역 문제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 이제 전략 체계도를 보면 산림 소득 증대와 임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미션으로 두고 있고 또 임가 소득 증대, 임산업 규모 확대, 이런 ESG 경영 선도와 같은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과 목표를 보시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산림 일자리 창출과 또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지역 임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이런 목표들을 좀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지역마다 그룹 매니저를 선발해서 이제 산림 분야 창업 지원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매니저들이 지역에서 함께할 주민 공동체를 발굴해서 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의 주요 활동인데요. 18년도 4월에 출범을 했고 21년도 6월 달에 이제 산림 일자리 발전소가 임업진흥원의 정규 조직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국의 그룹 매니저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 매니저들이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 발굴된 공동체들은 조금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면서 법인화를 이뤄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경험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21년도에도 일자리위원회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고 22년도에도 사회적 경제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일자리 분야, 또 산림 분야에서 좀 획기적이고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한 사업으로 많이 평가가 됐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룹 매니저와 그룹 경영체의 사업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룹 매니저는 지역에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과 사람들과 함께 산림에 특화된 그런 모델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 공동체들이 같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부터 이제 경영 개선까지 사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매니저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서 이제 그 경영체 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영체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획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산림 일자리 발전소와 현장에는 경영체, 그리고 지자체와 그룹 경영체, 또 그룹 경영체와 그룹 경영체 사이에서 좀 중간 역할자의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매니저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매니저가 없는 지역만 그룹 매니저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룹 매니저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역의 대표에서 한 명씩 매니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룹 매니저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그룹 경영체입니다. 그룹 경영체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이분들은 경영체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룹 경영체는 이제 지역에서 창업 활동을 하면서 좀 성장에 필요한 기술들과 또 역량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갖춰내기 위해서 매니저가 경영체들에게 좀 3년간 교육 형태의 간접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경영체들은 1년부터 2년, 3년, 그리고 최대 5년까지 단계별로 경영체의 특성과 성장 속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받게 되고요. 경영체들이 받게 되는 주요 내용은 선진지 견학,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 또 다양한 전문가 워크숍과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훈련들, 이런 간접 지원들이 진행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서 법인화를 이룰 때 법인화도 지원이 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이나 또 시제품을 개발해서 실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파일럿까지 정말 사업의 시작부터 좀 전체적인 과정까지 차근차근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 경영체는 이제 그룹 매니저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발굴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니저가 발굴했다고 다 이제 경영체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경영체 분들도 직접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나갈 건지 사업 계획서를 설계해서 심사를 받고 또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룹 매니저로 그룹 경영체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경영체 주요 사업 분야를 보시면 아무래도 임산물을 바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산림 휴양이나 목재 목공, 또 산촌 체험 등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대부터 60대까지 좀 다양한 연령층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산림 분야다 보니 청년들의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는데 최대한 청년들을 집중 발굴하겠다는 목표들을 매니저들이 다 가지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좀 최대한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그 경영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은 이제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울산 북부도 매니저님이 계셨고 경영체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1기, 2기는 이제 모두 다 5년간의 사업 기간이 끝이 나서 사업은 종료되었고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울산 남구는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 3년 차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현재는 산촌 창업 지원실에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산촌 창업 지원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서이고요. 산촌 창업 지원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룹 매니저와 경영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산림인 취창업 지원이라는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 분야에 좀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좀 산림 분야를 활성화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촌 창업 지원실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산림 일자리 발전소 운영 사업 내용입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 운영 사업은 제가 앞서 소개드린 매니저와 경영체 사업과 거의 유사하고 같은 형태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사업 총괄은 산림청이고 수행은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출범을 해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일몰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올해 12월 사업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17개 지역, 그리고 15명의 그룹 매니저, 그 매니저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총 64개,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이제 추진 방식을 보시면 원래는 최소 3년에서 기본 이제 추가 2년 해서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6기, 제가 이제 활동하는 6기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제 제가 선정이 돼서 올해까지가 딱 3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끝나면서 저희 경영체들과 매니저는 이제 딱 기본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매니저로 선정이 돼서 지역에서 공동체들을 발굴을 했는데 사실 한 20개가 넘는 공동체를 발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업 평가나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4개의 경영체가 최종 선정이 돼서 저랑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 중에서 3개의 공동체가 법인화까지 이뤄서 실제 지금 창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법인화를 이뤄서 실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공과 영상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루터기 제작소입니다. 두 번째는 숲에 있는 좀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초록숲 기획이라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특화된 임산물 디저트와 음료를 개발하는 초록브레드, 이렇게 3가지 팀이 실제 법인을 이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루터기 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청년 목수와 또 영상 기획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사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ESG 교육이었다고 해요. 다른 분야에 있었지만 좀 관심사가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ESG나 각자 또 페목을 활용하는 거나 업사이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 모였고 서로 뭔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해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공동체를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각자가 가진 그 기술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 친구들과 함께 뭔가 사업을 해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평생 뭔가 나무를 만져본 적이 없는 영상하던 친구가 목공 아이템을 같이 기획하고 있고 또 목공하던 친구는 늘 이제 산에서 마을에서 혼자 목공 일을 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친구들이 생겨서 같이 뭔가를 하려니까 이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같이 경영체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뭐 자격증도 취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게 2년 차가 되면서도 명확한 아이템이 없으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동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그 한목 디자인 공모전에 너네 한번 준비를 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공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가 있었고 또 그런 과정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잘 담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면 뭐 하나 결과물 나올 것 같다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딱 이때 명확한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청년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있으니까 딱 하나의 목표를 모아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루터기 제작소는 한목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원목을 다뤄서 이 밀봉 집게라고 하죠. 뭐 원두 봉지나 과자 봉지 같은 거를 좀 밀봉할 수 있는 집게이자 또 관광 상품이 마그넷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을 했고 지금은 고래뿐만 아니라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로 좀 디자인에 특화해서 좀 선물 세트나 답례품으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이제 목공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앞에 카메라 앞에 세워가지고 우드 카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계속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숟가락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작업인데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친구가 조용히 이제 목공 그 우드 카빙 하는 걸 영상으로 담아내서 ASMR이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콘텐츠로 지금 영상을 기획해서 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공 교육 체험이나 또 다양한 영상 교육 체험을 같이 도와서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서로 이제 울산에 사는지도 몰랐고 이름도 모르던 친구들이 이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엄청 많이 발휘가 돼서 지금은 초반에는 늘 제가 이제 우리 회의해야 된다, 모이자 하고 좀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저를 빼두고 아주 열심히 늘 즐겁게 회의를 하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밴드부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막 연습을 하면서 진짜 마음을 놓고 뭔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됐더라고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3년 동안 보면서 청년들한테 공동체 창업의 이런 지원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들이 좀 공동체성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경험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이 친구들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록숲 기획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던 기획자들이었어요. 이제 다들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동 시기가 되니까 뭔가 그 사업의 규모와 좀 지속성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동료를 찾고 싶어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친구가 울산 생명의 숲에 좀 그런 숲속 음악회를 제안을 해달라는 기획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제안이 왔으니 함께할 친구를 만나야겠다 해서 동료들을 찾다가 자기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독립문화 기획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같이 모여서 숲에서 한 번도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산을 가지도 않는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서 숲도 다니고 좀 이해하는 그런 교육도 진행을 해서 숲에서 되게 음악회를 정말 아름답게 추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숲에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자연을 느끼고 그 숲만이 주는 이 느낌들을 너무 만끽을 하면서 숲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그룹경영체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기획자들이 그렇거든요.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으로 계속 의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그 사업만으로 좀 수익을 달성하기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아직 지역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법인화를 해보자라는 것들도 마음을 먹게 됐고 또 이제 막 숲에서의 가능성을 확인을 딱 했을 때 저를 만나면서 이런 것들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은 2024년 초에 바로 법인을 설립하고 되게 본격적으로 창업 활동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체가 되고 처음 했던 활동이 숲도 영화제였어요. 그 경영체들은 파일럿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파일럿 지원은 대부분 이제 지원 사업의 마지막 끝에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울산 남구의 경우에는 뭐 올해쯤에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좀 완성도가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작년 말에 파일럿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직접 기획한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서 멋진 나무 아래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영화를 같이 상영하고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산림청에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는 마중물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가장 위쪽에 여기 보이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담은 모빌을 개발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있는 좀 모티브들을 활용해서 예쁜 모빌을 만들어서 좀 지역 관광 상품으로 이걸 상품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문화기획자로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다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니까 지역의 단체들 그리고 지자체들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도 한 용역 사업을 4개 정도 하면서 그래도 문화기획자로서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초록브레드입니다. 이 친구들은 카페에서 일을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한 명은 이제 바리스타, 또 여러 다른 친구들은 제가 제빵사였는데 맨날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우리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룹 경영체라는 사업을 알게 돼서 사실 뭐 임산물을 직접 다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들인데 임산물에 대해 공부도 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임산물을 중심으로 디저트와 음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아무래도 좀 그 사업 아이템이 명확하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더라고요. 2023년도 하반기에 추가 모집으로 선정이 된 친구들인데 2024년도 거의 6월 달에 법인을 빠르게 설립을 해서 계속해서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디저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원래 다 뭔가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었는데도 임산물을 결합을 했더니 어떻게 해야 이게 맛을 잘 살릴 수 있을지, 향을 잘 살릴 수 있을지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체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면서 레시피 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이제 쑥과 밤이 들어간 이제 구운 과자, 티그레라는 걸 가장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자마자 2024년도에 성남동 커피축제 부스에 참여해서 실제로 고객들과 대면해서 상품에 대한 피드백도 받기도 하고 이런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냥 원래 있던 이 디저트에 임산물만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특별하지가 않다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역성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스토리텔링을 한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사실 울산하면 고래잖아요. 근데 고래가 아닌 다른 동물도 있다. 그래서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 수달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울산이 지향하고 있는 좀 이런 생태적인 이미지들도 전달을 하고 또 이 귀여운 수달이 대나무를 품고 있는 모양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이제 임산물인 쑥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귀여운 수달 모양의 쿠키 샌드를 지금 개발을 해서 이것도 이제 납품이나 또 답례품으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상품화 과정 중에 있고요. 또 요것뿐만 아니라 쑥을 활용한 밀크티나 또 헛개를 활용한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되게 피로 회복에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또 트렌디한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 팀들은 숲에서 나는 재료로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를 만드는 청년 단체라는 브랜딩을 스스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리는 축제들, 울산에 축제들이 되게 많이 열리는데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좀 진짜 판매를 해보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발굴한 경영체들, 그리고 법인화를 이룬 경영체들이 우연하게도 다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청년만 하려고 사실 모집을 한 건 아니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 선정된 친구들이 다 청년들이었고, 매니저가 경영체들을 다 청년으로 꾸린 매니저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림 분야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선정이 되고 경영체들이 발굴이 됐을 때 굉장히 또 많은 주목과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좀 산림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기도 하면서 좀, 네네, 같이 즐겁게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에는 울산남구 그룹 매니저와 전체 그룹 경영체가 울산남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이제 확실히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공동체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은 기회들이 그래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가요, 혹시 제가? 일단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지금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2019년도까지는 행정가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동료들과 선배들을 만나면서 지역 현장으로 나오게 됐고, 그때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이제 도시재생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곳곳에서 재생 활동가로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진짜 주인인 주민분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같이 설계를 하고 또 주민분들이 마을에서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청년 활동가로 이제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어 달라라는 그런 자리들에 많이 초대가 됐었는데, 항상 가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는 많고,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이야기들이 되게 잘 담아내져서 뭔가 제 삶에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삶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경험은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우리의 목소리에도 힘이 좀 실려야겠다. 그리고 우리도 좀 전문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저와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이런 라디오 활동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시는 당사자분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그런 경험들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이 문화도시 준비를 할 때, 그 조성사업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그 행정에서 익혔던 행정의 언어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현장에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행정의 언어로 정리를 하고 소통하는 그런 또 활동가로도 역할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저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뭔가 청년으로서 또 한 명의 활동가로서 동료들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려고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성도 알겠고 공동체성도 이제 알겠는데 지속성에 대한 결핍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우린 너무 이게 의미 있고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진짜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들에 빠지게 됐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룹 매니저라는 직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룹 매니저로 선발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진행했던 인터뷰였는데 여기서 저는 그룹 매니저 지원 동기에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맞춰서 같이 1, 2년 활동을 했는데 지역에 뭔가 부족함과 결핍을 느껴서 떠나는 동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지역에서 계속 하는 게 맞나? 아, 나도 떠나야 되나? 이런 불안감을 얻기도 하고 동력을 잃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저처럼 지역을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나처럼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좀 안전한 생태계에서 뭔가 계속 가능성을 느끼고 해나갔으면 좋겠다. 좀 그들이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뭔가 경험할 수 있는 판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가 되면 조금은 그런 판을 만드는데 좀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룹 매니저를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차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룹 경영체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 공동체라고 하면 대부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짧은 시간에 뭔가 즐겁게 하는 동아리 활동이 대부분인데 저희 경영체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즐겁게 모여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들로 조금의 돈이라도 우리 주머니에 그냥 조금 챙겨갈 수 있는 돈이라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활동이었고 지금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혼자 하면 정말 빠르고 혼자 하면 더 쉽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데 이게 경영체 지원 사업은 공동체여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에 맞춰서라도 억지로라도 동료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과 함께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결국에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릴 수 있지만 같이 했더니 좀 더 큰 일이 들어오네 했더니 좀 더 뭔가 내가 원래 했던 거랑 다르네 라는 것들을 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을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정말 제가 거의 사업을 창업한 사람 마냥 얘들아 우리가 해야 된다 모여라 언제 모일래 이렇게 막 끌고 갔던 것 같은데 그게 느슨하게 만나다가 어느 순간 딱 공동의 목표가 수립이 되면 정말 빠르게 목표를 딱 결심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거에 위해서 되게 빠르게 나아가는 것들을 저는 경영체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 청년들이다 보니까 사실 숲이나 산림자원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뭔가 숲이나 산림자원에 되게 엄청난 관심과 그런 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을 한 친구들은 저희 경영체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역할들, 뭐 목공이든 뭐 영상이든 디저트를 만드는 기술이든 그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가지를 좀 새롭게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 호흡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꼭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 정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실 울산에서는 기술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는 단기간에 지원금을 주면서 이 지원금을 잘 쓰도록 유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처음 지원금을 받을 때는 되게 큰 기회를 얻은 것 같고 잘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지만 사실 지원 기간이 끝이 나면 이제 내 돈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지원 사업을 찾으러 떠나고 이런 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룹경영체 사업은 사실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간접적인 지원들을 계속 해 나가고 그래서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차근차근 이 친구들의 성장을 지원한 이후에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역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 경영체 사업은 더 많은 청년들이 숲이나 또 그 산림자원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회를 찾고 또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매니저 역할 역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매니저가 되면 매월 대전에 가서 역량 강화 교육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산림 분야나 사회적 경제 분야, 또 공동체나 창업 분야 등 되게 다양한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전문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자로서 한국임업진흥원과 현장에는 경영체, 그리고 뭐 지자체와 경영체, 또 현장에서 경영체들의 사이를 잘 소통하고 연결하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한 명의 사람이 이제 지역에서 또 산림 분야 전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게 저는 이제 산림 분야 전체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역성입니다. 그룹 매니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창업을 함으로써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룹 매니저도 연결자로서 지역에서 계속 함께할 동료들을 찾고 또 그들과 함께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니저와 경영체 사업이 굉장히 저는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올해까지 그룹 매니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매니저 활동이 끝나도 지금 제가 발굴한 이 경영체 친구들과 계속해서 같이 지역에서 창업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런 지역의 건강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림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룹 매니저로서 진행한 저의 인터뷰가 있어서 좀 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체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 같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매니저는 이제 전국에 한 명씩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울산 남구에서 이제 그룹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룹 매니저는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또 이 발굴된 공동체들이 진짜 잘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경영체들의 그런 사업 아이템과 유사한 또 잘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선진지를 매칭시켜서 경영체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고 또 성공 사례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자기들의 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훈련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경영체들의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울산 남구에서 4개의 공동체를 발굴을 했는데요. 모두 다 청년들로 구성된 팀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초록숲 기획이라고 해서 숲에서 영화제나 음악회 같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두 번째는 그루터기 제작소라고 해서 청년 목공과 그리고 영상을 결합해서 목공을 좀 더 브랜딩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초록브레드라고 해서 임산물을 가지고 디저트와 음료를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치숲이라고 해서 숲에서 다양한 교육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매니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떠나면 저도 동력을 잃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여기 안 좋아하고 있는 건가? 나도 지역을 떠나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생겨서 안 되겠다. 나도 같이 할 친구들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런 공동체들, 청년들 공동체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을 진짜 많이 찾아가고 설득해서 또 많이 홍보해서 또 청년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으면 올해, 또 길면 내년까지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 제가 없어도 우리 경영체 친구들이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잘 마련해 두고 싶고, 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가로 일을 하다가 현장에 나왔거든요.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현장을 되게 잘 이해하는 행정가도 너무 중요하고, 또 지역을 애정하고 자기 역할을 되게 애정하는 그 활동가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이 사이에서 그 현장과 행정을 잘 연결시키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니저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들과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에서 그 청년으로만 4개의 공동체를 발굴을 했잖아요. 근데 이 4개의 공동체들이 사실 처음부터 숲이나 산림자원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지역에서 저를 만나고 또 이제 그룹 경영체라는 사업을 알게 되면서 숲이나 산림자원에서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역할들을 좀 확장해서 어떤 것들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창업을 시작을 한 건데, 또 경영체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이 친구들이 점점 더 전문성을 쌓고 계속 이 분야에서 희망을 찾고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런 경영체 사업이 진짜 청년들한테 더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갈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일상에서는 숲이나 산림자원을 되게 친숙하게 자연스럽게 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숲이나 이 산림자원에서 너네 한번 역할을 고민해봐, 너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뭔가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숲이나 산림자원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마음을 먹는 게, 저는 이 변화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참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고 또 다채로워져야 저는 숲과 산림 분야가 더 사실 트렌디해지고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진짜 숲과 산림자원에서 좀 기회를 찾아서 저와 같이 오래오래 뭔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